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내 소중한 딸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66세 김정희라고 합니다. 사업부도가 난 딸 부부를 위해 보탬이 되고자 뒤늦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낮에는 병원, 밤에는 가정 방문으로 힘든지도 모르고 딸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우여곡절 많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포항의 3월은 아직 차가웠다. 정희는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15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에 내 식구가 살기엔 턱없이 비좁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곳이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할머니, 배고파요? 7살 민준이가 정희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5살 은서도 졸린 눈을 비비며 옆에 바짝 붙어섰다. 정희는 무릎을 굽혀 손주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곧 엄마가 올 거야. 그럼 맛있는 거 해줄게. 거실 한쪽 구석에서 수진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정희는 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또 거절당한 것이다. 준호의 사업이 부도난 지 석 달.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인테리어 사업으로 나름 잘 나가던 사위는 갑작스런 대형 공사 대금 연체로 연쇄 부도를 맞았다. 빚더미 위에 올라선 준호는 결국 야반도주를 택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꼭 연락드릴 게요라는 짧은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정희는 다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앞에 섰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키운 딸이 이제는 두 아이와 함께 다시 품으로 돌아왔다. 엄마, 수진이 통화를 마치고 다가왔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편의점 일도 안 된대요. 애들 때문에 밤늦게 못한다고. 정희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말없이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행동할 때였다. 그날 밤 정희는 인터넷을 뒤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알아봤다. 나이는 많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겠다. 새벽 4시 정희는 작은 다짐을 가슴에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옆방에서 들리는 손주들의 고른 숨소리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다. 몇 달을 노력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새벽 5시 정희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다.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더 무겁다. 어젯밤 늦게까지 가정 방문을 마치고 온 탓에 온몸이 쑤시지만 오늘도 또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 할머니, 벌써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난 손주 민준이가 부엌으로 나온다. 정희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응, 할머니는 일찍 나가야 해서. 민준이는 더 자고 있어도 돼. 할머니는 언제 쉬어요? 순진한 아이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힌다. 언제 쉬냐고? 자신도 모른다. 쉬는 날이 있기나 한가? 오전 7시 정희는 첫 번째 환자 집으로 향한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80 노인의 목욕을 도우며 문득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나이가 되겠구나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 누가 자신을 돌봐줄까? 딸 수진이는 이미 자신의 삶으로 벅차 보이는데 점심시간 잠깐 집에 들른 정희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수진이 방 앞에 놓는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함께 둔다. 어젯밤 받은 일당에서 자신의 교통비와 식비만 빼고 나머지 전부다. 엄마 또 돈 두고 가셨네. 수진이 나와서 봉투를 집어든다. 고맙다는 인사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엄마 덕에 버텨요. 처음에는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라며 사양하던 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렸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병원 일이다. 휠체어에 앉은 환자들을 옮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도운다. 젊은 간병인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60을 넘긴 내가 해낸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집에 있을 손주들을 생각하면 참을 만하다. 밤 11시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모두 잠든 고요한 집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이다. 발가락 끝까지 저린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컵을 마신다. 괜찮다. 가족이 웃으면 됐다.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인다. 깊어진 주름과 성성한 백발이 보이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다. 내일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보낼 것이다. 언제까지? 몸이 허락할 때까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수진이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짓는다. 딸이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다. 혹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는 걸까? 그렇다면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희는 모른다. 수진이 그저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도 정희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고 오후에는 가정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는 증상이 있었다. 나이 탓이겠지라고 넘겨버렸던 것이 화근이었다. 마지막 방문지였던 독거노인 박씨 할머니 댁에서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쳤다. 박씨 할머니는 정희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봐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아픈 곳은 없고. 괜찮아요, 어르신.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정희 자신도 몸의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고 가슴 한편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골목길.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두운 길에서 정희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면서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집에 가야 해.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어. 억지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길가에 주저앉았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동전들이 흩어졌다. 어젯밤 받은 일당이 담긴 작은 봉투도 굴러다녔다. 할머니, 할머니. 마침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정희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정희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핸드백을 움켜쥐려 했다. 그 돈이 없으면 내일 아침 손주들 밥을 챙겨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119에 신고할게요.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집에만 가면. 정희는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곧 의식을 잃고 말았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정희의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다. 응급실 직원들이 그녀를 응급처치실로 옮기는 동안 핸드백에서 나온 신분증을 통해 가족에게 연락이 갔다. 전화를 받은 수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네. 저희 엄마가요? 그런데 엄마는 지금 일하러 나가신. 하지만 병원명을 들은 순간 심각성을 깨달았다. 급하게 준비를 하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봐야 해. 너희는 집에 있어. 할머니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병원에 도착한 수지는 응급실을 찾아 헤맸다. 마침내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 간호사가 다가와 설명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위기 상황이라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수지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비로소 깨달았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왔던 용돈 봉투, 냉장고에 채워져 있던 반찬들, 깨끗하게 정리된 집안이 모두 어머니의 희생 위에 있었다는 것을.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후회와 자책, 그리고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의식을 되찾았다. 천천히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고 코끝으로는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다. 고개를 돌리니 수진이 의자에 앉아조는 모습이 보였다. 며칠을 제대로 씻지도 잠들지도 못한 듯.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부어 있었다. 수진아. 작은 목소리에 수진은 벌떡 일어났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 불러드릴게요. 괜찮다, 괜찮아. 일단 앉아라.
정희는 힘없는 손으로 수진의 손목을 잡았다. 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애들은? 이웃 아주머니가 봐주고 계세요. 민준이가 매일 울면서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엄마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의사의 설명은 심각했다. 만성 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성 위기. 자칫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무리한 일은 피하셔야 해요. 의사가 나간 후 모녀는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았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마른 그 손에서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엄마가 용돈 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가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항상 피곤해 하시는 것도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괜찮다, 수진아.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야지. 아니에요. 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엄마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그게 저여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수진은 며칠 전 정희의 핸드백에서 나온 것들을 떠올렸다. 낡은 지갑, 몇 장 안 되는 돈, 그리고 손주들 사진. 어머니의 전부였다. 엄마는 평생 남을 돌보기만 했잖아요. 할아버지 돌보고 저 키우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엄마 자신은 언제 돌봐요?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했구나. 정작 원하는 건 엄마가 옆에 있는 거였는데. 맞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돈보다 엄마가 필요했어요.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함께 밥 먹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가끔 수다나 떨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진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마른 어깨가 이렇게 작았나 싶을 정도로 여리게 느껴졌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정희도 딸을 꼭 안았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딸과의 대화, 손주들과의 시간, 그냥 함께 있는 것의 소중함.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눈물이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온기가 피어올랐다. 일주일간의 입원 후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준이와 민지가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많이 걱정했어요. 다시 아프면 안 돼요. 아이들의 따뜻한 품에 안기며 정희는 눈물이 났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다. 수지는 어머니의 짐을 받아들며 말했다. 엄마, 이제 일은 반으로 줄이기로 했죠? 약속이에요. 그래, 알았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불안했다.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수진이 작은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많지는 않지만 용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진이 머뭇거리더니 이어 말했다. 아이 아빠도 요즘 새로운 일을 알아보고 있어요. 작은 일부터 천천히 시작하려고요. 한 달 후 집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오후 3시 정희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다. 예전처럼 지친 기색은 없다. 현관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 엄마 오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았다. 새로운 환자분이 오셨는데 참 좋은 분이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전 같으면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갔을 정희가 이제는 딸과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눈다. 오후 4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민준이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온다. 정희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며 시험지를 꼼꼼히 들여다본다. 우와,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 할머니가 지난번에 가르쳐준 방법으로요.
예전 같으면 일에 지쳐 아이들 숙제를 제대로 봐주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저녁 6시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다. 엄마,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한 숟가락 더 떠서 입에 넣는다.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민지가 깡충거리며 말한다. 정희는 흐뭇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본다. 예전엔 항상 급하게 먹고 또 일터로 나가야 했는데 이제는 천천히 가족들과 하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아빠는 언제 와요? 민준이가 묻는다. 아빠는 새로운 일 때문에 조금 바쁘셔. 곧 좋은 소식 가져오실 거야. 수진이 대답한다. 사위도 예전과 달라졌다. 매일 밤 늦게 들어와서도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에게도 안부를 묻는다. 실패에 상처가 있지만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밤 9시 아이들이 잠든 후 정희와 수진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일 줄이고 나니까. 처음엔 걱정됐는데 이게 맞는 것 같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저도요. 예전엔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제대로 대화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예전에는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었다. 수진아, 고맙다. 엄마를 깨우쳐줘서. 뭐려?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이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크지 않은 집이지만 따뜻한 마음들로 가득했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정희는 비로소 알았다. 가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뒤늦게 깨닫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돈으로 표현하는 사랑도 소중하지만 함께하는 시간과 진심 어린 대화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리고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더 건강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